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이번에 개편된 입시 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이 많이 없어지고 이 정규 과목 위주로 기록이 되고요. 또 정시 전형이 많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정규 과목의 공부가 중요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비율이 확대되었다 하더라도 이 수시 비율 자체도 높기 때문에 정시나 수시 어느 하나만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입시 제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변화하지 않은 본질을 봐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시가 확대되었으니까 이 정시로만 갈 거야. 그래서 수능 시험만 준비할 거야. 학교 내신 시험 준비는 하지 않을 거야. 할 수도 없고요. 독서 활동이 이제는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독서하지 않을 거야.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니까 영어 공부는 조금만 해야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정시든 수시든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모든 공부의 밑바탕이 되는 독서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 주도 학습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 뭐냐? 내가요, 학습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을 공부를 한 다음에 뭐가 부족한지를 조금 피드백을 해서 다시 보완하는 계획을 세울 줄 아는 겁니다. 즉, 계획, 공부, 피드백 이 과정을 혼자 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은 그래서 학습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학습 계획을 잘 세운다라는 것은요, 내 시간을 통제할 줄 알고요. 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이것을 봐서 계획을 세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학교에서 해주지도 않고요. 학원에서 해주지도 않아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초등학생은 그거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옆에서 조금 도와주시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줘야 점점 손을 떼다가 이게 중학교 때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학기에는 수학 문제집을 한 권, 연사 문제집을 한 권 풀겠어.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은 이걸 풀어야 되고 일주일은 이만큼을 풀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걸 풀어야 돼. 이거를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고 단기적인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이 좀 큰 틀을 잡아주시고 아이가 혼자 하는 과정을 해보도록 반복을 하게 해주시면은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공부 계획과 관련해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체크리스트가 별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간단하게 적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첩에 적어도 좋고요. 또 달력에 적어도 좋아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를 이제 게임에서 뭔가 아웃시켜 나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체크리스트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을 다 하고 뭐 다 아웃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자꾸 세우다 보면은 아이는 계획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내가 공부 분량을 정하고 그것을 점검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그 힘이 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계획을 세워놓고 왜 하지 않느냐라고 혼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이한테 네가 계획을 세운 것을 좀 다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궁리하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 선택권과 책임감을 아이한테 좀 넘겨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독서력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는 뇌와 책을 읽는 뇌는 달라서요. 이 읽는 뇌는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기를 수가 없어요. 책을 읽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활자를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은 세상을 읽는 눈이 길러집니다. 이 독서는요, 이 국어와 영어는 당연하고요. 이 배경 지식이 중요한
사회와 과학의 공부를 쉽게 하고 또 수학적인 독해력도 영향을 미치죠. 바뀐 제도로 인해서 정규 과목 공부가 더 중요해진 시점에서 이 독서는 수능 공부와 학교 공부를 모두 강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초등 시기에 이 재미있는 책에 푹 빠져서 읽어본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바로 독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킬링 포인트예요. 이 재미있는 책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모님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신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서점을 한번 가본다거나 이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책을 읽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본다던가 아이가 책을 읽든 안 읽든 좀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부모님이 빌려가지고 이 아이의 책상 위에 좀 쌓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는 책을 한 권씩 두 권씩 만나다 보면은 이제 저절로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이 길러진다라는 거예요. 네, 입시 제도가 이렇게 바뀔 거다, 저렇게 바뀔 거다, 네, 이런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조금 부모님이 불안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이 불안해하시면요, 아이도 불안해집니다. 이 흔들리는 입시 제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기 주도 학습 능력과 독서력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한우리 독서 토론 논술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